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노후가 불안하지? 하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습관의 힘, 돈의 속성 등 베스트셀러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편안한 노후를 누리는 부자들의 습관 10가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습관 하나쯤은 꼭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부자들은 소득보다 지출을 먼저 관리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획적으로 쓰는 습관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도 510만 원 쓰면 결국 마이너스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150만 원만 쓰면 그게 바로 자산이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강조했듯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산은 늘지 않습니다. 매달 지출을 종이에 쓰기만 해도 절반은 이미 관리가 시작된 겁니다. 돈의 흐름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습관이 바뀌어요. 둘째, 자동이체로 저축을 습관화합니다. 저축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정답입니다. 월급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면 그 돈은 아예 없는 셈이 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남는 돈으로만 생활하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죠. 돈의 속성에서는 돈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동저축은 그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작게 5만 원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셋째, 작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1,000원 아끼는 건 작아 보이지만 그게 하루면 1만 원, 한 달이면 30만 원입니다. 커피 한 잔, 불필요한 배달비, 편의점 간식, 이런 지출이 쌓이면 무시 못할 돈이 됩니다. 습관의 힘에서도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든다고 했죠.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부자의 시작입니다. 넷째,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봅니다. 은퇴 후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지금 막연하게 노후가 걱정되라고 말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를 숫자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자산이 필요할지, 어떤 준비가 부족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월세, 식비, 의료비, 통신비 등 항목별로 적어보고 최소한의 생계비와 여유 있는 생활비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치가 명확해지면 준비도 더 구체적이 됩니다. 두려움은 정보 부족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의료비는 노후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비 때문에 적금을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면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만보 걷기, 싱겁게 먹기, 정기 건강검진, 금연 등 작은 습관들이 병원 관리를 줄여주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몸이 아프면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나기 어려워지죠. 노후의 여유는 결국 몸이 받쳐줄 때 가능합니다. 여섯째, 사람보다 시스템을 믿습니다. 나는 지출을 잘 통제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 어느새 한 달 예산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의 감정이 아닌 시스템에 의존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예산 초과 시 알람이 울리는 앱을 쓰는 식입니다. 지출을 눈으로 보고 미리 제한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과소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곱째, 재테크보다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부자들은 투자로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만들어두면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에 월세 받을 수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준비하거나 글쓰기, 강의, 유튜브 채널 등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두는 방식입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0만 원, 20만 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덟째, 주변 사람들과 돈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가족, 지인들과 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좋은 금융상품, 재테크 정보, 세금 절세 방법 같은 것들은 혼자 알기보다 함께 공유할 때 더 빛을 발합니다. 게다가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가정의 재정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돈 이야기를 나누는 건 돈을 더 잘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아홉째, 끊임없이 배웁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는 말은 옛말입니다. 유튜브, 평생교육원, 도서관, 온라인 강좌. 지금은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넘쳐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그만큼 건강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배운 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누면 그 자체로 삶의 보람도 커집니다. 열 번째, 감사와 만족을 표현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은 주변에 꼭 있습니다. 반대로 많지 않아도 항상 웃고 여유로운 분들도 있죠. 그 차이는 감사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함께하는 사람들, 따뜻한 햇살과 건강한 몸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쓸데없는 소비가 줄고 만족감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행복의 기원에서도 인간은 소유보다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표현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든든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진 돈보다 그 돈을 다루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